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최영호 후보가 나와 계시는데요. 7분 가운데 세 번째 예비 후보자 인터뷰입니다. 발전된 광주의 모습을 위한 후보자의 공약 그리고 또 그 평소의 생각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이렇게 광주시장이 되시겠다고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요. 네. 왜 시장이 되려 하시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지방자치 역사가 23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지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쌓고 했던 분들은 참 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광주의 비전을 세우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광주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갈 것인지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잘 조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 속에서 의견도 만들어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오랫동안 8년간 이 남구청장을 하시면서 또 쌓았던 노하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출마 선언에서 광주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 역시도 이제 그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일들을 좀 만들어가고 거기에 좀 집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광주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SOC나 또는 토목 건축에 예산을 집중해서 썼는데 이제는 좀 사람 중심으로 예산의 기본 방향을 좀 바꾸어서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고 그리고 평등한 그리고 모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정말 사람 중심의 도시 광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시정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담아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좀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풀뿌리 시장 노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과 맥을 좀 같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의원에서 광역 시의원 거쳐서 기초단체장 거쳐서 이제 광역시장에 도전하는 전국에서 최초의 제가 사례인데요. 이제 영남 쪽에서는 이미 이장에서 단체장 거쳐서 도지사 거쳐서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듯이 이미 중앙의 정치적인 발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진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서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이 등장하는 이런 이제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광주도 뭔가 지역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시민들 속에서 검증받고 또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좀 키워져서 이제 지역에서 전국을 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흐름을 이제 우리 광주에서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풀뿌리 시장론을 제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광주 시민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중앙에서 정치를 하다가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키워진 인물이 광주 그리고 호남을 대표하는 중앙의 인물이 되는 그게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정치 모델이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야 지역에서 좋은 일꾼들이 젊은 일꾼들이 발굴이 돼서 중앙에서 정치를 마무리하는 이런 새로운 흐름을 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약 중에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육 차원에 의해서 이 무상 교복을 지원하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좀 독특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상교복 지원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5대 아이사랑 무상 정책을 지금 이미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무상교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전액 10위로 부담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우리 무상 아이들 급식을 완료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중고생들 통학 버스비를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입대 군인들 광주시의 입대 군인들 전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이런 사업 등등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거쳐서 공약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 속에서 좀 더 밀착된 그런 공약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광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주가 여러 가지 뭐 직관 현안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광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현안들에 대한 결정을 네. 하고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현안들이 계속 현안으로 5년, 10년, 20년, 30년이 가도 해결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동안에 광주시정을 책임졌던 분들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네. 같은 경우도 이런 오랫동안 시간만 끌어왔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시민들에게 수기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할 건지 그리고 뭐 강주역 같은 경우도 20년 네. 이상을 끌고 오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등산 개발이라든지 당장 뭐 내년이 이제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있는데 네. 특급 호텔 면세점 하나도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네.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게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결정 행정 시스템을 제도화해서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한 뒤에 모바일 투표라든지 또 주민총회 네. 요즘은 이제 95개 광주시의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그런 토론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네.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총회가 뜻이 모아지는 시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네. 또 모바일 투표인단도 적어도 한 5만 명 아주 간단한 이 핸드폰을 가지고 네네.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다음 현안들을 맞이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이 확고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뭔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적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모바일 투표로 14건을 결정을 했고 또 이제 기타 우리 남구청사 이전부터 시작을 한다면 네. 17, 8건을 제가 주민결정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을 해왔는데요. 그 17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3건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결정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은 구청장은 8년 12년 하다 그만두는 일이지만 주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과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네. 부분은 결국은 시민이 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결정한 대로 행정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게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이 좀 달랐지만 시민들의 의견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을 추진하셨다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과 말씀이시네요. 시민의 뜻이 다를 경우에는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금 현재 광주 현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행정을 끌어가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능력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그렇다면 그 우리 후보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책에 있어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게 도시철도 2호선 지금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교통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드론의 시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현재 도로 환경보다는 훨씬 넓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 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건설비만 해도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40%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적자 보존액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다른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 생각이고 네네. 실제 책임을 져야 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주민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5개 동 네. 주민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네.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모바일 투표의 결과를 모으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가는 네. 이런 방식의 저는 수기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6개월 이내에 해결을 하겠다. 네. 방향을 확실하게 네. 잡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